현재 공매로 매각 진행 중인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공실로 보입니다. 잡초들도 좀 있고요. 옥상 쪽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려원입니다. 오늘은 신탁공매로 진행하는 물건 한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온비드상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입니다. 이 물건은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인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이 284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86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152제곱미터입니다. 2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은 12억 3,400만 원입니다. 6월 14일부터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벌써 유찰이 17번 정도 됐습니다. 이 온비드상에서 진행하는 공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탁회사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신탁공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교보자산 신탁인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입찰 정보를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한 금액부터 해서 나중에 유찰이 됐을 때 얼마까지 떨어질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월 14일에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 8,850만 원인데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은 7월 초에는 8억 5,900만 원까지 유찰이 됩니다. 물건지로 진입하는 길인데 딱 봤을 때 경사가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공매로 나온 물건은 그 물건지 바로 뒤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도 신축을 지금 하고 있네요. 물건지 바로 옆에 자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물건지 바로 앞에 도로의 폭은 4m가 나오겠습니다. 속축은 이 겉보기는 튼튼해 보입니다. 바로 뒤편에 이렇게 빌다랑 단독주택들이 좀 올라서 있습니다. 네, 현재 공매로 매각 진행 중인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외관은 페인트 칠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안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공실로 보입니다. 잡초들도 좀 있고요. 진 같은 것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위에가 옥상인 것 같은데 태양열 발전할 수 있는 태양열 판넬을 설치를 해놨네요. 저 판넬을 봤을 때는 또 점유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옥상 쪽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처로 아파트가 다세대 단독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위쪽에도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있고요. 학교로 이제 계속 코로나 때 못 나오시다가 최근에 좀 나오신 게 많으시죠? 개강은 3월. 학교로 등교를 하신 거는 학교 등교는 전면적인 건 5월 정도부터 5월 모두 정도. 다 거의 다 등교하고 있어요. 모든 강의를 다 학교에서 이제 수강하시는 거네요. 한 70%는 그렇게 하고 네. 2학기 되면 다 완전 정면으로. 실례지만 여기 근처에서 자취를 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닌가요? 자취해요. 그러신가요? 방 구하기가 수월하시던가요? 지금 시즌은 쉽지가 않고 1월, 2월 돼야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별로 좋진 않고 네. 좀 중간에 나온 방들이 많아서 1, 2월 달 돼야 이제 구하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이 주택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일단은 지하철역이랑 좀 가까운 편이죠. 가까운 지하철역이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성신여대 입구역이 4호선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이신설선도 지나가죠.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상에서 한번 거리를 재보면은 도보로 10분 정도면은 지하철역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호선 타고 환승도 여러 가지 노선으로 하실 수가 있죠. 2호선, 3호선 다 환승도 가능하시니까 교통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이 이 반경 3km 이내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멀리서부터 보면 3km에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보면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있고요. 가톨릭대학교, 또 한성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카이스트대학교 서울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고려대학교도 있고요. 북쪽으로 보시면은 국민대학교, 그리고 여기 서경대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가 성신여대 입구역이랑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 대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상당히 꾸준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 인근의 대학생분을 인터뷰를 했을 때 월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감소를 했고 이 대학교에서도 2022년 3월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4월부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캠퍼스에서 나와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학생분들이 월세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학기 중에는 월세 자취방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학 때는 좀 찾기가 그나마 수월하긴 한데 학기 중에는 확실히 월세 물건 찾기가 괜찮은 물건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 월세 수요는 좀 꾸준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꼼꼼한 조사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역이 가깝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업무지구가 하나 있죠. 광화문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타시고 세정거장만 가면은 동대문역에서 환승이 가능하죠. 1호선 동대문역으로 환승을 해가지고 종강역에 내리면은 여기 광화문의 업무지구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4호선을 타시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올 수가 있고 여기서 또 2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시죠. 그럼 강남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3호선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호선이 이 충무로역에서 3호선으로 또 환승해서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고요. 인근에 아파트들도 다 30평대 기준으로 10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는 기름뉴타운이 있고요. 이렇게 교통 여건도 괜찮고 월세 수요도 꾸준히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고 물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탁사에서 진행하는 물건은 이렇게 이 물건을 매각한다고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니까 어떤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지 꼼꼼하게 이 공고문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적힌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는 교보자산신탁이죠. 교보자산신탁에서 진행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는 어떤 공매인가요?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이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권리 말소가 있는 거죠. 채권자 분들이 그 채권을 전액 다 변제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 권리들이 다 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채권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탁사에서 매각하는 물건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일반 매매입니다. 일반 매매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가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될 조건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경매랑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죠.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신탁공매는 일반 매매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발생한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매 대상 부동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자가 3분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당시에 현황 조사를 할 때 전입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전입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류를 열람하셔가지고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도 전입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또 한 번 부가가치세 별도로 있다.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 부가세가 얼마인지 꼭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진 않죠. 감정가가 12억 원대였는데 처음에 1차로 시작한 게 17억 원대입니다.
신탁사에서 이 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높게 시작을 하고 유찰이 쭉 돼서 많이 떨어지면 8억 5,900만 원까지 유찰이 됩니다. 이 유찰이 되는 속도가 경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경매는 한 번 유찰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 신탁공매 물건은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입찰 시작한 게 2022년 5월 20일입니다. 근데 5일 정도 지났는데 한 번 유찰이 됐고요. 거의 5일에서 3일마다 한 번씩 유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6월 14일에 입찰이 가능하시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유찰이 될 거고요.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거의 처음에 감정가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유찰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탁 공매 물건은 빠르게 유찰이 되니까 물건 검색을 좀 꾸준하게 하고 계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도 꼼꼼하게 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2억 정도이니까 이게 평당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건물이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상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게 1985년이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토지의 가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6평이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면은 평당 한 1,4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가치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당 1,443만 원의 물건이 보름 정도 있으면은 30% 정도 세일을 해서 8억 6천만 원, 평당 1,000만 원까지 유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당으로도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받으시는 거니까 단기 매도로 하신다고 해도 수익이 꽤 괜찮은 편일 겁니다. 이 정도까지 유찰돼서 만약에 취득을 하신다면요. 일반 매매를 하실 때도 등기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신탁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신탁회사에서 지금 소유를 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소유자분이 신탁 대출을 하면서 신탁 대출을 하면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위탁자인데 소유자가 노순주택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입니다. 이게 주택개발회사니까 뭔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2016년에 실거래가 됐으니까 최근에 실거래를 밸류맵을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밸류맵을 보시면 실거래가 된 게 있고요. 2016년 10월에 실거래가 됐고 당시에 평당 1,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이 면적이 조금 더 작은데 지금 공매로 나온 물건은 추가적인 토지까지 함께 매각을 진행합니다. 16년 당시에도 평당 한 1,500만 원 가까운 금액에 매각이 됐으니까 지금 가치도 좀 비슷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열람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월 달에 세대 열람을 했을 때 현재는 지금 전입 세대주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고문상에는 전입 세대주가 3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퇴거를 하고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가서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혹시나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물건을 현장을 한번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현장 영상에 보셨던 대로 여기에 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게시물을 다 붙여놨었고요. 현재 2021년 7월에 이 지도로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안 붙어 있었는데 한 10개월 전 정도에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게시물을 붙여놓은 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그분께 전화를 한번 해서 어떤 사건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드려 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합은 370명이 지역도 쪽 조합을 하기 위해서 돈 221억을 납부를 했는데 노순주택이 업무 대행사였어요. 노순주택이 조합원들 앞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네 앞으로 다 가로채 간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다 가로채 가버렸다. 예. 추진위원회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 가로챘어요. 그래서 한 6년간 형사고소를 해서 이제 구속을 시켰고 그 후순위를 채권 가압류를 해가지고 본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공매가 진행이 되면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피해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원주인은 우리 이제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370명이 납부한 내역서부터 다 법원에 이제 그걸 제시를 해가지고 현재 1차 민사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이제 다 붙여놨어요. 지금 네. 그 공고문을 붙여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고문 붙인 이유로 사신 분들은 사회행위로서 이제 저희들이 혹시나 이걸 모르고 사갔던 또 알고 사갔던 저희들 공고문 붙인 이유를 저희들이 다 공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행위에 이제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받으신 분들도 현재 사행으로 민사가 또 따로 진행 중에 있어요. 받으시면 아마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 주택이 변제해야 될 채권을 이 새롭게 낙찰받은 소유자가 변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분을 상대로 또 이제 사행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원인 무효 소송을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부 공매가 3개가 넘어가는데 그건 그렇게 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지금 예. 기존에는 현장에 저희들이 안 써붙여놨었는데 지금 이제 써붙여놓은 지가 지금 약 한 10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 날짜별로 현수막부터 공고문 뭐 대문마다 다 붙이는 거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공매를 받든지 바로바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로 받으셔도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부분이 여기 노순주택 개발 주식회사가 업무 대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근의 주민분들이 합심을 해서 지역주택 개발을 하기로 한 겁니다. 지주택이죠. 지주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노순주택개발 주식회사가 업무 대행을 맡아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합원을 결성하고 이 노순주택개발 주식회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지금 이 노순주식회사가 등기를 해놨죠. 원래 조합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대출을 해가지고 조합원의 물건들을 다 매수를 해둔 겁니다. 근데 전화 통화에서 들었다시피 그 사기를 친 거죠. 예, 사기를 쳤고 그 조합원분들은 몰랐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주택 조합원의 자금을 투자금을 다 횡령하고 사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표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원분 중에 한 분 피해자분께서 처음에 이 회사에 줬던 투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유자가 교부자산 신탁이긴 하지만 이 피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분에게 사회행위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법률 검토는 꼼꼼하게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물건을 한번 보셨고요. 이 신탁 공매로 진행을 하면 감정가가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 물건도 공부를 해두시면 분명히 수익을 내는데 유익할 거고요. 이 물건은 지금 저렴하게 받으셔서 단기 매도를 하는 걸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신축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신축을 하셔가지고 월세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법률적인 검토까지 꼼꼼하게 하신다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탁 공매 물건을 같이 보셨고요.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